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사평론가 이종훈입니다. 박수종 박사가 아마 조금 오시는 길에 발목을 좀 잡히신 것 같습니다. 교통이 아마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제가 올 때도 보니까 차들이 많이 밀리던데요. 그래서 잠시 제가 대신 맡았습니다. 민주주의 및 시민 권력 확인료 입금, 치킨값 대신 후원료, 돈 벌어서 뭐하나 이런 데 써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시민들이 촛불 집회 후원금과 함께 보내온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20여 차례 대규모 집회를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빚을 많이 졌답니다. 무려 1억 3천여만 원. 그러자 불과 사흘 만에 시민들이 자발적 후원금을 8억 8천여만 원이나 모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힘이죠? 그런가 하면 전국 20개 대학에서 진행 중인 십시일밥. 십시일반이 아닙니다. 마지막 글자가 밥인데요. 형편이 어려워서 끼니를 거르는 학우들을 위해서 교내 식당에서 배식, 설거지, 청소 이런 일을 하고 그 임금을 식권으로 받아서 친구들에게 한 끼를 기부하는 그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건 역시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마음을 써주는 이런 정성들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대선 출마 선언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죠.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충청권 대망론이 과연 살아날지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한국에 왔죠.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 중국의 사드 보복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 꽤나 의미 있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와 함께 분석을 해봅니다. 3부에서는 안희정 캠프 총괄 실장을 맡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연결해서 황교안 권한대행 불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 안희정 지사의 반전 가능성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정운찬 전 국무총리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셨고요.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하고 회동을 해서 다시 한번 그 뉴스의 화제 인물이 됐습니다.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바꿔야 한다. 이런 조금 약간 충격적인 그런 또 입장도 밝히고 나서셨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이 이제 53일 남았는데요. 어떻게 준비 잘 돼가고 계시는지요? 네, 시간이 부족합니다. 탄핵 사태가 아니었다면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한 시간이 남았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월 1회 포럼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여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동반 성장 정책을 마련했기에 네. 국가를 이끌어갈 철학과 정책은 넘칩니다. 네. 그러나 조직을 만들 기회가 많지 않았고 또 제가 학술 토론하듯 끝장 토론을 하면 좋겠는데 네. 순발력 테스트 하듯 짧은 시간에 토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진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아쉽습니다. 네.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만나셨잖아요. 네.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그것도 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조직의 조금 약간의 좀 부족함 이런 거를 하고 연관이 좀 있는 걸까요? 뭐 아무래도 같은 고향 분이시니까 네.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충청권 대망론은 제가 있겠습니다. 이런 대화 혹시 나누셨습니까? 반기문 전 총장님의 정치 활동을 충청 대망론으로 연결되는 지역 이기주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네. 그분이 가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 총장님의 정치 참여는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 또한 동반성장형 국가로의 국가 개조만이 보통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정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네. 어떻게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던가요? 뭐 네. 적극적으로 말씀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적극적으로 예. 말씀 안 하셨지만 눈빛으로 봐서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른정당으로 왜 안 가셨는지 지금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안 가신 겁니까? 네, 너무 촉박한 경선 일정 때문입니다. 네. 바른정당은 정당 정책의 많은 면이 동반성장 철학 가치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선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 진짜 이유는 유승민 의원 쪽에서 반대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흘러나오던데요. 신문에 그렇게 났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예. 물론 우리가 바른정당과 입당 논의를 시작한 시기가 늦은 것은 잘못입니다. 네. 바른정당이 섭섭한 생각은 없습니다. 아, 단지 경선 일정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한 이유는 민주당도 4월 초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일정으로는 조정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가장 먼저 끝나는 일정이기에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되시는 건지 궁금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김종인 전 대표 지금 탈당하시고 중간지대 지금 제3지대 계신데 함께 뭐 이렇게 통합 경선을 시도하신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고 아, 예.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동반성장 국가혁신포럼을 강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종인 박사와 제3지대를 형성해서 기존 정당에 몸담지 않은 분들이나 패권주의 세력 또는 헌법 유린 세력과 할 수 없는 분들을 모셔서 함께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 되면은 독자적으로 네. 혼자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신당 창당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씀이죠. 네,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저는 선거용 정당을 만드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정치 세력 중에서 동반성장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세력을 찾아서 연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기존 정치 세력과는 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흩어져 있는 지지자와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당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는 뭐 않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네, 또 사람들도 생각보다는 기존 정당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 정당을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성공 여부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네. 신당 창당하실 때 김종인 전 대표도 어떻게 합류를 시키실 예정이십니까? 뭐 오신다면 오시라고 해야 대환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를 세종시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이 총리 시절에 이 세종시를 이제 행정수도 말고 기업도시로 하자 이런 수정안 추진하셨다가 사실은 굉장히 반발에 많이 부딪혔고 또 좌절이 됐고 이것 때문에 총리직까지 내려놓으셨는데 이거 좀 상반된 그런 주장 아니냐,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시간을 약간 주시면 네, 그러시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어제죠. 세종시에 가서 대한민국의 수도를 세종시로 바꿔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 네. 저 세종시의 명실상부한 수도를 주장한 것은 다시 말해서 명실상부한 수도 즉 통합수도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총리 시절부터 고려했었습니다. 네. 단지 세종시를 통합수도로 만드는 것은 개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후보들은 세종시를 국회 청와대 이전을 쉽게 얘기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때 세종시 수도 이전이 안 된 이유는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로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이 옮겨져 명실상부한 통합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네.
저는 총리 때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단지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이 세종시 수도론을 지지하면 개헌을 해서라도 가야 하고, 네. 만일 국민이 반대하면 다른 대안, 저는 기업도시를 제시했습니다만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 국민투표 아이디어를 이명박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도 국가적 정책은 정치인 성향보다 국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없습니다. 네. 개헌하지 않고 세종시 수도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는 법적 한계와 반쪽 수도 세종시의 문제를 인식하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투표를 제안해서 헌법 개정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네. 이 때문에 제가 무조건 세종시를 수도론을 찬성한다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를 세종시로 바꿔야 한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는 세종시가 비정상 아닙니까? 네. 그걸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상으로 만드는 길은 통합수도를 만드는 겁니다. 서울에 하든지 세종시에 하든지. 네. 근데 그것은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 되고 국민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국민투표고 국민투표로 국민들이 세종시다, 서울시다 하면은 그다음에 개헌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럼 이번에 저 야삼당이 개헌에 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합의안도 좀 네네. 대략 만들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네. 개헌도 찬성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번에? 저는 기본적으로 개헌 찬성론자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헌 찬성론자입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수도 문제도 함께 그 개헌의 헌법 내용에 좀 명시를 하자 이런 얘기시네요.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헌과 국민투표를 이야기하지 않고 세종시 통합수도론을 이야기하는 정치인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수도 이전은 개헌을 필요로 하고 개헌은 국민투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문재인 전 대표가 세종시를 강화된 행정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런데 또 당장 개헌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정치인의 범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뭐 사람을 잘 비판하지 않습니다만 네. 제가 좀 문 대표 또 지금 문 후보신데 좀 비판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예. 하셔야죠.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네. 문재인 전 대표는 무책임하고 아, 국가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철학도 없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세요. 과거에는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을 정점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대응태세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켰고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과 중앙행정부처가 서울과 세종시에 떨어져 있습니다. 국가 위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강화된 행정부처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 다시 말해서 문 대표처럼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인가요? 이것을 네.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하는 공약은 세종시의 비정상을 더욱 비정상으로 만들겠다는 것밖에 네.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고쳐서라도 저는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상화는 수도를 한 곳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두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러려면은 국민투표 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지금 청와대 말입니다. 청와대도 이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또 공약했거든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를 생각하는 선거대라고 해서 쉽지 않은 일을 갖다 마구 공약으로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비전 밝히시지 않으셨어요? 네네. 예, 그런데 이게 뭐 사실은 거의 지금 대부분의 대통령이 또 경제 쪽 말씀도 많이 하시고 경제 대통령 되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래서 말이죠. 네네. 우리 경제 위기 요인 가장 결정적인 게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한국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미국 금리 인상에 의한 가계부채 뇌관입니다. 네. 현재 한계 가구가 134만 가구입니다. 네. 한계 가구라고 하는 것은 수입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또 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집입니다. 네. 그러한 한계 가구가 134만 가구인데 네. 금리가 1% 상승하면 한계 가구가 7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계부채에서 이들이 가장 취약한 고리입니다. 또 네. 이들은 제1금융권보다는 제2, 3금융권 부채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연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대책 중에 핵심이 뭔가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들의 소득 증대를 가져다 줄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악성 가계부채는, 탕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네. 좀, 정책이 필요하다. 예,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게 가계부채 총량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 제가 신문을 통해서 문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를 읽어봤습니다만, 문 대표께서는 지금 너무 과거 집권적 계획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네, 계획 경제적 사고방식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얼마 전에 80의 일자리를 만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81만 공공부문 일자리. 네. 이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제 가계부채 총량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운찬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전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전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 유해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지벤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안전화.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코막힘엔 오트리빈. 답답한 코막힘. 코감기,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답답할 때는 오트리빈을 뿌려보세요. 2분 안에 작용하여 답답한 코막힘을 뚫어줍니다. 코막힘엔 전세계 판매 1위 오트리빈. 니콜라솔 2016년 발표 기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